제일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저는 혁신이 일어나는 측면이 기존의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한 데이터가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게 최근에 많은 AI 기술과 결합했을 때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엠의 안대현입니다. 오늘은요, 글로벌 회원수 250만 명을 보유한 곳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맞춤형 옷장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바로 에이클로젯의 고혜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클로젯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코의 고혜신입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옷장이라는 컨셉으로 에이클로젯이라는 서비스를 재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글로벌 250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 옷을 기반으로 추천받는 것부터 해서 안 입는 옷은 사고 팔 수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서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라운드는 작년 한 6월 정도에 30억 투자를 유치를 완료하였고요. 현재 다음 라운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아니고 글로벌 회원수 250만 명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너무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어떻게 이걸 확보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해외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야 이거 써봤는데 다른 거랑 좀 달라, 추천도 그렇고 옷장을 만드는 이 자체가 좀 훨씬 더 편하고 이런 측면에서 쓰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소개들을 많이 해주면서 바이럴이 좀 됐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루에 몇만 명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효과에는 분명히 에이클로젯이라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포인트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에이클로젯이라는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클로젯은 AI 디지털 옷장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가 옷을 하나하나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찾아서 캡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옷장에 내가 가진 옷을 등록하는 게 첫 번째 서비스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AI가 배경을 없애준다거나 보정을 해준다거나 되게 옷장에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예쁘게 옷장을 즐길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는 뭔지, 색상은 뭔지, 패턴은 뭔지, 재질은 뭔지 약 250여 가지의 속성을 저희 AI가 속성들을 추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좋아하고 이런 옷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옷의 스타일은 뭐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그 시점에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옷장을 조금 더 많은 대중, 250만이 사실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면 또 몇십억 인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거는 이거에 수천만, 수억까지 갈 수 있는 거를 꿈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옷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옷을 쇼핑한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면 자동으로 옷장이 만들어지고 내 옷을 기반으로 새로운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할 수 있고 또 안 입는 거는 쉽게 팔 수 있고 이 전체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 것을 저희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 한마디로 쉽게 정의한다면 이 에이클로젯은 내 옆에 코디네이터가 있는 거네요. 에이클로젯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조차도 너무나 궁금한데, 제일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저는 혁신이 일어나는 측면이 기존의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한 데이터가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게 최근에 많은 AI 기술과 결합했을 때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날로그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데이터가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모든 사람들의 옷장 데이터, 이제 너무나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고 온라인에서도 구매 경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옷을 가지고 있을까를 알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 데이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원래 이제 에이클로젯, 루코를 창업하시기 이전에는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나서 한 번에 창업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2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막 되게 성공하면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중퇴하고 이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IT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에 대한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하면은 나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그냥 막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1년 정도 하고 아웃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도 많지만 되게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실험하고 이 과정이 사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중단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꼭 창업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사이클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취업을 하시고 나서 창업한 것과 그리고 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업을 마치고 바로 창업하신 두 케이스를 모두 경험하셨어요.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취업 아예 경험 안 해보고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잃을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무모한 도전을 더 쉽게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산업의 생태계나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좌충우돌 그리고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경험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메타코드엠에도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졸업 후에 바로 창업한다. vs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창업에 도전한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뭐가 더 괜찮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그 분이 지금 당장 하고 싶다라는 끌림에 따라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고 싶어 죽겠는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사실 말린다고 말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빨리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취업과 무관하게 지금 당장 빨리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저는 드리는 편이죠. 좋습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루코는 어떠한 발걸음을 맞춰서 갈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맞이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희는 사실은 내가 실제 있는 매일매일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진짜 판매하고 내가 중고로 또 사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생성보다는 실제 내 옷의 실제적인 모습과 좀 더 맞닿아 있는 것에서 좀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자체로 저희가 경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러한 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었을 때 어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이 산업의 발전을 바라보는 편이고요. AI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AI 기술을 임함에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쌓을 것인가. 이 루코는 맨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제일 처음에는 저랑 공동 창업자 2명이서 사실 정식 멤버로 네. 있었고요. 지금은 한 28명 정도. 이 28명 정도 되는 규모에 오기까지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을 것 같고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행복과 힘들었던 순간 하나씩 떠오르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디지털 옷장이라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로 처음에 이제 시드 투자도 받고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희의 팀은 좋아하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일부는 과거에 이미 비슷한데 투자를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랬고 이미 잘 안 된 걸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약간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서비스를 출시하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을 때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급격하게 한 달 만에 한 3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갔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짜릿하고 속으로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되게 짜릿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 여정이라고 생각을 요즘은 또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잘 이겨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것과 그리고 이 패션과 그리고 옷을 코디네이팅 한다는 개념을 접목시킬 때 어떠한 핵심 기술들이 좀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추천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요. 사실 무엇이 좋은 추천인지 정의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너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별로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이 플랫폼이 나를 파악해서 해주는 추천이래라고 해도 어떨 때는 별론데 동일한 추천을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또 나한테 추천해주면 너무 괜찮은 곳인 것 같고, 이게 또 사람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좋은 추천이라고 함은 사람마다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 추천의 방식에 따라서도 너무 느껴지는 게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건 이 사람이 납득될 수 있는 방식의 추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과 좋은 전달력,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촬영만 하면 되게 깔끔하게 배경을 없애거나 속성들을 한 번에 다 뽑아주거나, 그래서 유저들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유저가 가지고 있는 옷을 최대한 많이 얻고 최대한 많이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추천하고 이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맞는 추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처음 포커스를 잡았고요. 이 루코가 이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 뭔가
그런 노하우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해외 유저들한테 메일도 보내고요, 연락도 하고요. 그러면 또 되게 고맙게도 되게 저희 서비스를 되게 잘 써주는 유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맙게도 나 인터뷰 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다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유저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미국에 사는 사람, 뭐 영국에 사는 사람, 뭐 호주에 이런 사람들이랑 원격으로 미팅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다양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도 쓰고요. 글로벌 진출을 이미 먼저 1순위로 두셨고,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A클로젯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잘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올해는 사실 국내에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계기가 됐던 거는 중고 쪽으로 저희가 좀 사업 포커스를 조금 더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또 내가 안 입는 건 팔 수 있는 이 선순환 사이클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를 중고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또 중고가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로컬 비즈니스화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배송에 구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이 중고 사업자들이 다루고 있는 월간 약 100만 건에서 200만 건 정도로 추정되는 의류의 물량이 조만간 향후 1년 이내에 A클로젯에 모두 들어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2명에서 시작해서 거의 30명 되는 이 규모까지 오시기까지 루코는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철학이 있으셨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과정을 감내할 수 있고 감내하고 성장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은 결과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없다고 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항상 다 성장에 대한 욕구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사실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되게 많이 힘든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또 내가 뭐가 틀렸는지 비판하고 회고하고 사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과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겨내면서까지도 성장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고, 설령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철학은 앞으로도 정립이 된 이래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시야에서 앞으로 이 시대에서 AI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개발 공부를 해야 될지, 또는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지, 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AI 엔지니어로서 성장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실 제가 최근에 많이 아쉬운 건 너무 AI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봤어, 문제를 풀어 봤어의 관점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AI 엔지니어 그 자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모델을 가져와서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모델을 샅샅이 알고 있고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더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정량적으로 이 AI 모델 자체를 테스트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안 된다면 왜 모델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학습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AI를 이해하는 기획자, 개발자 이런 측면 이라면 AI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고 이게 만들어낼 미래의 직업들이 무엇인가, 없어질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나누다 보면 어떤 임팩트를 끼칠 건지를 항상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무슨 직업이 사라질까, 무슨 직업이 이제 생길까의 관점에서 좀 많이 보다 보면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해하고 응용해 보려고 하면 좀 더 AI를 잘 이해하는 제품팀 리더 혹은 기획자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잘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코드 M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타코드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A클로젯이라는 서비스도 앞으로도 항상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AI 기술과 데이터 이런 관점에서 저희 회사 그리고 서비스가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좋은 서비스로 항상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